때로 어떤 진실은 너무도 잔혹합니다. 그날 이후 혜정 씨의 일상은 송두리째 무너졌다는데요. 계속 그 잔상이 남으니까 처음엔 분노밖에 없었다가 지금은 분노보다 공포감이 더 심한 것 같아요.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소식이 전해진 건 지난해 11월 25일 낯선 번호로 전화 한 통이 걸려오면서부터였다고 합니다. 네, 여보세요?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예요. 수사를 하다가 휴대폰에서 약간 불법 촬영물 같은 게 나와가지고 본인 여부 등을 확인하려고 사진 보셔야 된다고 반신반의하고선 봤는데 너무 충격적이더라고요. 상의와 브래지에 올리고 팬티와 하의를 내리고 이렇게 해서 얼굴이 꼭 나오는 전신사진, 가슴만 찍은 사진, 그 다음에 중요 부위만 찍은 사진. 미처 알아채지 못한 사이 4차례에 걸쳐 혜정 씨의 옷을 벗기고 불법 촬영을 했다는 누군가. 그때 그럼 그 사진이 찍힌 장소는 어디였어요? 수술실, 회복실, 거기에서 찍힌 사진도 있고. 놀랍게도 사진이 찍힌 장소는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 수면 마취를 한 환자를 대상으로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가해자의 정체는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원장 입니다. 언론에도 수차례 이름을 알린 40대 염원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린 그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지난해 8월 궁금한 이야기와에서는 서울 압구정역에서 벌어진 끔찍한 교통사고를 방송했습니다. 주차장을 빠져나가더니 이내 인도로 돌진하는 롤스로이스 차량 한 대. 이 사고로 길을 걸어가던 20대 여성은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최근 세상을 떠났는데요. 사고를 저지른 운전자는 20대 신 씨. 아수라장이 된 상황에서 그가 비틀거리며 향한 곳은 인근의 한 성형외과였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방금 병원에 있었지 않습니까? 제가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이제 그 병원에 가서 그 원장님께 내가 도움을 요청을 해야 되는 건가? 라는 생각만을 해왔던 것 같아요. 하지만 현장에서 체포된 뒤 그의 몸에선 마약 성분이 검출됐는데요. 이 병원에선 무슨 일이 있었을까? 저희 SBS에서 봤는데요. 네. 근데 다 그 형사는 오늘 저희 압수수색도 당하고 얘기 다 했는데 굳이 저희가 굉장히 곤란해요. 이상한 약을 했다 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기사를 내보내니까 사람들이 헷갈리잖아요. 잘못된 보도 때문에 억울하다며 목소리를 높인 의사. 그는 바로 염원장이었습니다. 내가 쓴 약은 중증 관리 항목도 아니고 일반 관리 약이에요. 그래서 마약 성분도 없고. 하지만 이 마약류 약물을 불법 처방해줬던 의사가 구속됐습니다. 염 씨는 자신의 병원에서 신 씨에게 치료 목적이 아닌데도 미다졸람 등 마약류를 처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12월 27일 염원장은 마약류 약물을 불법 처방하고 진료 기록을 허위로 작성했다가 삭제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습니다. 마약류 불법 처방한 혐의 심사에서 인정하셨습니까? 사고 뒤 기록 삭제하신 거 맞나요? 롤스로이스 사고 죄책감은 안 느끼시나요? 네, 죄송합니다. 그런데 수사 도중 그의 또 다른 범행이 드러난 겁니다. 롤스로이스 사건 때문에 이제 마약 관련해서 수사가 진행되다가 포렌식을 하면서 경찰이 썸네일에서 그런 환자들 사진을 발견을 한 거죠. 저는 그 병원을 몇 년을 다녔어요. 이전을 한 번 하기 전에도 수술실, 회복실에서 찍힌 사진도 있고 또 이전한 이후에 거기서 또 찍은 사진도 있더라고요. 몇 년에 걸쳐서 그렇게 찍은 것 같아요. 지금 자리로 병원을 옮기기 전인 2년 전부터 불법 촬영을 해온 것으로 보이는 염원장. 수사 결과 그가 수면 마취 상태의 환자를 대상으로 찍은 사진은 500여 장. 피해자는 확인된 것만 10여 명으로 밝혀졌습니다. 딱 제가 한 번 늦게 일어난 적이 있거든요. 밤 8시 30분이 넘어서 눈 뜨기가 너무 힘들었고 계속 잠이 와가지고 회복실에서 되게 피곤해서 내가 일어나? 뭐지? 하고 나갔는데 그 원장실에만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내실 방에만. 그래서 똑똑 두드리니까 혼자 있더라고요. 증거 사진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불안한 환자들은 더 있습니다. 작년 10월 초요.
했어요. 당일 예약이 급하게 된 거예요. 바로 옷 갈아입고 있는데 갑자기 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자기 방으로. 그래서 그런데 자기가 팔을 다쳤대요. 그래서 수술을 못 한대요. 그러면은 흡입해줄 사람이 있대요. 일단 전 어떻게 시간이 없고 일단 해야 되니까 마취하고 했는데 눈을 뜨니까 보라자 또 풀러요. 좀 뭔가가 다 이상한 거예요. 간호사도 없고 눈을 뜨니까 바로 앞에 있었어요. 당시 롤스로이스 사건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었던 염원장. 환자와 단둘이 남은 그는 대체 뭘 하고 있었던 걸까? 그 다음날 다시 그분이 연락이 직접 오셔가지고 자기가 내년 1월이면 수술할 수 있으니까 뭐 이렇게 끝까지 책임져 준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영지 씨는 최근에야 그가 수술을 하지 못했던 진짜 이유를 알게 됐다고 합니다. 염 씨는 다른 사람에게 면허를 빌려줬다 적발돼 지난 10월부터 의사 자격이 정지됐는데 무면허 의료 행위를 이어왔던 걸로 조사돼 의료법 위반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환자의 편의를 잘 봐주고 친절했다는 염원장. 그렇다면 염원장의 대학 동창들은 그를 어떻게 기억할까? 사실은 저 이해가 안 가요. 걔네 집이 되게 유복한 집이거든요. 수내고 자장가인데 돈몇푼 벌자고 걔가 마약 처방한 것도 이해가 안 되고 공부밖에 안 했어요. 워낙 조용하고 성실하고 젠틀한 이미지만 있지. 그런데 우린 염원장에 대해 꼭 할 말이 있다는 제보자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그는 약 7년 전 염원장과 함께 비뇨기과에서 일했던 직원이었습니다. 정말 최악의 의사였어요. 의료진들한테 폭언이나 폭력 같은 행위를 굉장히 많이 하셨거든요. 자신의 기분에 따라 행동했다는 염원장. 무엇보다 이해할 수 없는 점은 따로 있었다고 합니다. 수면 마취 환자 이제 주입할 때 원장이 나가라고 해요. 너네 나가. 그러면 환자를 원장이 재워요. 프로포폴이 몇 cc 들어간지도 몰라요. 왜 이렇게 간호사분들을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모르겠어요. 처음 겪었어요. 한번 잠깐 다른 거 있다고 했다가 온갖 쌍스러운 욕들은 다 들어봤어요. 수면 마취를 할 준비가 끝나면 염원장이 다른 의료진들을 수술실 밖으로 내보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수면 마취할 때 프로포폴을 얼마나 사용했는지 그것도 차팅이 안 되어 있었어요. 폐기를 해도 폐기한다고 기록을 안 해놨었어요. 그냥 이상 거기다가 넣는 거죠. 네, 근데 하도 많다 보니까 그게 어떤 양이 얼마큼 있는지도 몰라요. 폐기해야 할 프로포폴을 염원장이 냉장고에 따로 보관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 5년간 염원장 병원에선 한 해 평균 1,800여 개의 프로포폴을 처방했지만 폐기량은 없다고 보고됐습니다. 피해자들은 염원장 병원의 속사정을 알만한 사람이 한 명 더 있을 거랍니다. 흡입해주는 사람이 있대요. 누군데요? 지금 하시는 말씀이 자기 아빠래요. 아빠요? 그러니까 이거 다 자기 아빠한테 배웠대요. 그러니까 좀 당황했죠. 갑자기. 면허 정지로 수술을 못하던 기간에 염원장을 대신해 수술을 했다는 그의 아버지. 아버지 염 씨는 자신의 이름으로 처방전을 발급하기도 했는데요. 수술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눈 뜨니까 그 염장이랑 둘이 있었는데 어떻게 그분이 아무도 없다니까요. 간호사도 없고. 그 아버님은 어디 가셨어요? 모르죠. 그러니까 저는 제가 그 후에 너무 이 기사가 뜨고 이거 내 병원인데 누구 그때부터 겁을 먹기 시작해서 이제 막 형사님하고 이렇게 막 찾아갖고 연락을 했죠. 수술을 끝낸 뒤엔 아들과 환자만 단둘이 남겨둔 채 병원을 떠났던 아버지 염 씨. 게다가 수술하고 나서 통증이 말도 못하게 심한 게 그 통증이 1년 반 타병원에서 재수술 한번 했거든요. 시 부친이 위원회에서 원장으로 있었다는 동물 판검사 법원 검찰층에 많으니까 알아서 해라고 부친 탈의를 말도 못하게 했고. 그는 아들의 범행에 대해 어떤 입장일까? 우린 아버지 염 씨가 근무하는 비뇨기과를 찾아 그의 얘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스페이스에서 나왔는데 여기서 진료 보시면 회장님은 당분 안 나오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아버지 염 씨 역시 출근을 하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수많은 의문을 남긴 그가 마지막으로 한 말은 마약류 불법 처방. 롤스로이스 사고 죄책감은 안 느끼시나요? 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선택으로 무고한 행위는 목숨을 잃었고 수많은 피해자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요. 범죄 심리 전문가는 범행의 시작엔 염원장의 비뚤어진 욕망이 자리 잡고 있을 거라 말합니다.
자기가 처한 어떤 직업적인 환경과 결합을 시켜서 아주 그 교묘하게 악용을 한 그런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적어도 내 병원에 온 환자들에 대해서는 내가 마음대로 쥐고 흔들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나름대로의 우월감, 이런 것들이 본인으로 하여금 그런 행위를 도중에 이제 그만두지 못하게 하는 그런 어떤 중독적인 성격을 상당히 띄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현재 마약류 불법 처방, 과실치사, 준강간, 준강제추행,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는 염원장. 의료법에 따르면은 금고 이상의 형 선고로 면허가 취소됐다고 하더라도 취소된 때로부터 3년이 지나면 재교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시 국가고시 안 보고 바로 면허를 다시 받을 수가 있는데 재량 규정이기 때문에 재교부가 쉽게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사건 발생 뒤 피해자 중 한 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들 역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이미 핸드폰 하나를 증거인멸을 했으니까 더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죽을 때까지 그게 트라우마로 남고 거의 진짜 인격살인? 나는 더욱 이게 배신감이 들어. 너무 의사로서 그냥 저는 진짜 그냥 딱 의사. 진짜 믿고 누웠는데. 긴 시간 의료인의 의무를 저버린 채 불법을 저지르고 환자들에게 상처를 입힌 염원장. 추악한 욕망을 단죄할 엄중한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